안녕하십니까. 이경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통합의학 백서의 저자 중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제가 쓴 내용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함께 공부했던 여러 분야의 원장님들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들과 만든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건강은 물론이고 인체 해부 생리학적 내용과 운동 혹은 미용 혹은 고객 관리 방법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서 한 권 갖고 계시면 아주 두루두루 쓰일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페이지는 719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경락의 미로찾기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경락은 정말 방대하고도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공부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닐 텐데요. 그래서 이 경락을 미로라고 생각하고 그 출발점에서 함께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로는 경락의 개념과 음양호행, 육장육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경락의 미로찾기 함께 시작해 보러 가겠습니다. 경락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테지만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선 경락이란 경맥과 낙맥을 합친 말입니다. 우리가 치킨과 맥주를 치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경맥은 무엇이고 낙맥은 무엇일까요? 경맥은 지나가는 선으로 위아래로 흐릅니다. 낙맥은 이어주는 선으로서 좌우로 흐릅니다. 경맥은 큰 줄기, 낙맥은 작은 줄기. 이것을 비유해 보자면 경맥은 고속도로에 해당이 되고 낙맥은 국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할 때 드나들고 나가고 하면서 국도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 경맥이 큰 줄기인 고속도로이고 그 고속도로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 국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락이 우리 몸에 흐른다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경락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경락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방에 불이 켜져 있으신가요? 스위치를 딸깍하고 누르면 불이 꺼지겠죠? 이 전기라는 에너지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자, 제가 펜을 들고 있습니다. 펜을 들고 있는 손을 벌리면 펜이 어떻게 될까요? 바닥으로 툭 떨어지겠죠. 여러분은 그 증력을 보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딱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조수석에 있던 물통이 바닥에 떼구르르 굴러서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자, 이때 여러분은 관성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모두 보시기 어렵죠. 에너지라는 것은 더러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으나 우리가 느끼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에너지로 운동합니다. 책상도 의자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을 무수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체에는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겠죠. 사람도 움직이니까요.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 경락입니다. 경락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을 통해 임상적으로 발견해낸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학문으로 정립이 되었고 그 내용들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락의 힘은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하고도 신기합니다. 우리가 체했을 때 등을 두드리고 손을 따주는 행위, 고열에 시달릴 때 손과 발을 주물러주고 이유모를 복통해 배를 쓰다듬어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나면 효과가 좋은 그런 것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들도 모두 경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경락은 우리 몸을 소통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줄기가 여러 갈래입니다. 그중 중요한 갈래 12개를 12정경맥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 경맥이 붙어 있으니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큰 줄기이겠죠. 이 줄기를 우선 두 갈래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음과 양으로 나눠보는 방법인데요. 이 음양론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음과 양으로 나눕니다. 남자와 여자, 왼쪽, 오른쪽, 하늘과 땅, 해와 달. 이렇게 상반되는 것들이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이 음양은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성, 두 번째, 일원성, 세 번째, 역동성, 네 번째, 변동성. 정리하자면 에너지를 그 특징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고 그 둘은 함께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성질이 변하기도 하고 서로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인체를 예로 들어볼까요? 인체에서 위와 아래를 나누면 위쪽이 양에 해당이 되고 아래쪽이 음에 해당이 됩니다. 안과 밖을 나누게 되면 겉으로 만져지는 이 피부나 모발 같은 것들은 양에 해당이 되고 속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기는 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손을 한번 올려볼까요? 손등을 이렇게 하면 손등이 위에 있으니까 양이고 손바닥이 아래에 있으니 손바닥은 음입니다. 반대로 돌려볼까요? 이제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 있으니 손바닥이 양이 될 수 있고 손등이 음이 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구부려 볼게요. 그대로 구부렸더니 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음은 어둡기 때문에 손바닥이라고 칭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손등은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음과 양은 손바닥의 앞과 뒤처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고 움직이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죠. 이것이 음과 양인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음과 양을 구분했더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5가지로 구분한 것이 바로 오행입니다. 오행은 음양의 성질을 5가지로 나누어서 목, 화, 토, 금, 수로 얘기합니다. 이 오행은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서로를 연결하는데요. 목화토금수는 상생의 순서, 목토수화금은 상극의 순서입니다. 이 상생과 상극은 균형을 이룰 때 조화롭게 흐른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 오행을 내장기로 대입시키게 되면 간과 담낭은 목의 기운을 갖고 있고 심장과 소장은 화의 기운, 비장과 위장은 토의 기운, 폐와 대장은 금의 기운, 마지막으로 신장과 방광이 수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내장기로 표현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오장육부라고 부릅니다. 사실 경락에서의 장기들은 육장육부입니다만 심포가 심장에 속한다 하여 오장육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오장육부는 5개의 음해장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과 6개의 양해장부,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 삼초를 일컫습니다. 이 음해에 속한 장기들은 생명활동을 주관하는 주된 장기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장기들이고, 양해 장부는 음해 장부와 관계되어 있어 마치 보디가드처럼 음해 장부들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분된 장기들은 각각의 경맥의 줄기를 갖고 있어 심포와 삼초를 더해 12개의 경맥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2정 경맥인데요. 12정 경맥의 순환은 책을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고, 각 장기의 해부학적 내용과 경락학적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경락 인형입니다. 이 경락 인형에는 정경 12경맥과 더불어서 정중선의 인맥과 동맥을 합쳐 14개의 경맥 줄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경락 인형을 잘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보실 수 있는데, 빨간색은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양경맥들이고, 파란색은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 음경맥들입니다. 이 양경맥과 음경맥은 몸에서 손으로, 손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발로, 발에서 다시 체간으로 유주하면서 온몸을 순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줄기이고, 경맥의 숨은 가지들은 또 있습니다. 경맥의 흐름과 같이 하는 근육인 12경근과 체표를 흐르고 있는 12피부, 이를 연결하는 낙맥선들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정 경맥은 내장기와 연관되어 있는 경혈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경혈점들을 이어 경맥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음향의 관계와 오행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병증들입니다. 간략한 예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소화 기능의 약화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되었다거나 혹은 다른 장기의 병증이 이 소화 작용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맥의 유지에 따른 자극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막혀있던 기를 순환시킬 수 있으며 질병에 의한 통증이나 병증을 완화시킵니다. 이 경맥은 몸과 손, 머리, 발을 차례대로 유지하면서 순환하고, 이 순환을 자극시키는 것이 바로 경혈점입니다. 이 경혈점이라는 것은 경맥에 속한 장기를 자극시키기도 하고 경혈점이 위치한 부위를 좋아지게도 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되짚어 봤는데요. 경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까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경락의 미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다른 미로 탐험을 함께 해보기를 기대하면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이경미였습니다.